눈밑지방 제거라는 이 말이 가진 어떤 확실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눈밑지방을 제거를 했으니까 다시 그 지방이 재발하지는 않지 않겠냐. 제거는 그냥 위에서 제거만 해버렸으니까 밑에 눈물 고랑이 깊은 거는 똑같죠. 순수하게 제거만 했다면 이게 달라질 이유는 없죠. 하지만 불룩한 게 좀 줄어들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깊은 느낌이 덜해 보일 수는 있죠. 근데 그 고랑 자체만 보면 그냥 원래 깊이 그대로죠. 근데 이게 펴지면서 올라와야지 진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병원들에서는 눈밑지방 제거가 더 좋다고 말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재발 확률 없는 눈밑지방 제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는 지방을 이동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재발의 확률이 있는데, 눈밑지방 제거는 애초에 지방을 제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발의 확률이 없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눈밑지방 제거라는 수술은, 우리 눈밑이 불룩하잖아요, 눈밑지방.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빨갛게 보면 이제 결막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조금 절개를 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눈밑지방 불룩하신 분들은 거의 바로 눈밑지방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지방을 둘러싸는 이제 그 지방 주머니, 우리가 이제 경막이라 그러죠. 그거를 조금만 딱 열면 그 지방이 이렇게 불룩 나와요. 눈밑지방이. 그냥 나온 거를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르면 이제 혹시 피가 날까봐 이제 자른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보비라 그러죠. 그걸로 이제 지혈을 좀 하고 전기로. 그런 다음에 그냥 그게 끝이에요. 눈밑지방 제거는 그렇게 하는 게 옛날에 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간단하고, 한쪽에 한 5분 걸리나? 5분 10분? 정말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이게 끝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수술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년 전, 이제 처음에 이제 저도 레지던트 하고 이럴 때 그런 수술들을 실제로 하는 거를 보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한 25년 됐네, 레지던트면. 그냥 그렇게 눈밑지방 제거를 그렇게 아주 간단하니까 당연히 붓기도 별로 없고요. 회복도 빠르고 너무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눈밑이 불룩하신 사람들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눈밑이 날씬해지죠.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크서클이 있어서 눈밑 수술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술이 뭐예요? 눈밑지방 제거예요? 아니죠. 눈밑지방 재배치죠. 왜 재배치가 먼저 떠오를까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 맞고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눈밑지방 재배치가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밑지방 제거가 떠올랐어요. 진짜 20년 전에는.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 이랬던 수술에서 지금 바뀌었다고. 바뀌었으면 이유가 있겠죠. 눈밑지방 제거도 할 수 있는 수술이지만 어떤 눈밑지방 제거 수술이 가진 한계점, 단점들이 있을 거고,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 가진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눈밑지방 재배치가 더 좋으니까 당연히 눈밑지방 재배치 쪽으로 넘어왔겠죠. 근데 지금 어떤 일부 병원에서는 눈밑지방 제거라는 이 말이 가진 어떤 확실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눈밑지방을 제거를 했으니까 다시 그 지방이 재발하지는 않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걸로 좀 어필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실제 어떤 내용인지. 일단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재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불룩한 눈밑지방을 줄였는데 이게 다시 불룩해지는 거겠죠. 그거를 보통 재발됐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를 제거를 하면 아예 불룩해질 게 없는 거죠. 아예 그 지방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좋지 않느냐? 그때 이거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서 재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눈밑지방 제거를 해서 재발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밑지방 제거를 했는데도 재발을 할 수 있어요.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당연히 재발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눈밑지방을 줄인 다음에 제거를 한다고 해서 눈밑지방을 줄였죠.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수술이라면 재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왜 눈밑지방을 싸는 주머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막이라고. 경막을 다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열어놨던 경막을. 그런 다음에 이제 결막을 봉합하고 끝내야지, 그냥 열린 채로 놔두면 아무리 제거를 해도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근데 제거를 할 때 엄청 많이 제거를 해버리면 재발하기가 쉽지 않죠. 많이 없애버리면 당연히 밀려 나올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경막을 고정하고 강화하지 않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제거를 조금 했다 이러면 당연히 경막을 강화하지 않으면 밀려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지방을 싸는 경막을 다시 단단하게 강화해 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게 핵심이고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이유는 눈밑지방이 불룩한 것도 있지만 사실 눈밑에 있어서 더 중요한 모양은 눈밑지방 아래쪽으로 패여 있는 눈물고랑이에요. 불룩하면서 그 밑으로 눈물고랑이 깊게 패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불룩할수록 더 깊어 보이기 때문에 더 보기 싫은 거고, 그게 패여 있을수록 더 피곤해 보이고 뭔가 아파 보이고 다크서클이 더 심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눈밑지방을 줄여준과 동시에 그 눈물고랑 인대를 풀어서 그걸 터서 이 줄이려는 지방을 밑으로 옮겨서 줄이는 거예요. 위에 있던 거를 내려주면 그것만으로 제거한 효과가 생기면서 동시에 아래 꺼진 부분을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제거는 그냥 위에서 제거만 해버렸으니까 밑에 눈물고랑이 깊은 거는 똑같죠. 순수하게 제거만 했다면 이게 달라질 이유는 없죠. 하지만 불룩한 게 좀 줄어들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깊은 느낌이 덜해 보일 수는 있죠. 근데 그 고랑 자체만 보면 그냥 원래 깊이 그대로죠. 근데 이게 펴지면서 올라와야지 진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다 넘어온 거예요. 눈밑지방 제거, 저도 눈밑지방 제거를 했어요. 20년 전에는. 한참 전에 눈밑지방 제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하든 극복을 해보고자 뭐 밑에다가 지방을 넣거나 이래 봤는데, 그래도 인대가 딱 잡혀 있는 거가 다 풀리질 않는 상태에서는 지방을 넣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재배치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풀고 내리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경막을 처리하지 않으면 밀려 나올 수 있죠. 근데 밀려 나오면 더 심하게 밀려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제거를 하고 경막 강화를 안 했을 때보다 재배치를 하고 경막 강화를 안 하면 당연히 더 나와 보이죠. 그것도 이 밑에까지 같이 이렇게 나와 보이죠. 내린 지방이 앞으로 더 나와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경막 강화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재배치가 제대로 밑에까지 다 되지도 않았는데 경막 강화가 마저 안 했다 이러면 하기 전보다 더 불룩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수술하기 전보다 더 불룩해졌다 이러면. 근데 정상적으로 잘하면 밑에도 펴지면서 위에도 날씬해지고 경막이 강화됐기 때문에 밀려 나오는 것도 막아줘서 다시 밀려 나오거나 이런 것도 막아주니까 재발도 방지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정확하게만 수술이 잘 이루어진다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해서 재발이 더 잘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병원들에서는 눈밑지방 제거가 더 좋다고 말을 할까요? 눈밑지방 재배치가 좋은 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대부분의 병원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들이 뭐 눈밑지방 제거가 좋은 줄 몰라서 안 하겠냐고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자기 수술 계속 해가면서 뭐가 좋은지를 찾는 그런 분들인데 왜 그 좋은 걸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분들한테서 뭔가 이유를 찾는 게 더 빠르겠죠. 이거를 안 하는 사람한테 찾는 것보다. 그냥 제 생각은 눈밑지방 제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간단해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회복도 빠르고 엄청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예전에는 이 수면 마취라는 게 많이 발달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형수술할 때는 그냥 국소 마취, 깨어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마취만 하고 하는 국소 마취 수술 아니면 전부 전신 마취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이용해서 지금같이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우리 수면 내시경 할 때처럼 살짝 잠을 자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술하는 수면 마취가 많이 발달을 안 했었다고. 그때는 이게 좀 수면 마취가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많이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전신 마취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소 마취. 그래서 그냥 국소 마취를 했어요 다. 근데 제거는 할 만했어요. 그냥 조금 참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주사 놓고 따끔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마취 됐으니까 조금 열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마취하고 이렇게 자르면 되니까 금방 하니까 그럼 견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이 그냥 당연히 됐었는데, 우리가 수면 마취가 이제 발달하고 성형외과 영역에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약간 수술 범위가 조금 있는 이런 수술들도 이제 점점 시행되게 된 거죠.
그런 수술들도.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렇게 하려면 마취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건드려지면 자극이 되니까 환자가 불편하잖아요. 힘들고 깨어있는 채로 그걸 받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거 수술들이 해요. 지금은 수면 마취로 엄청나게 많은 수술들을 하죠. 예전에는 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는 건데, 눈밑지방 재배치가 조금 어려워요. 수술 자체가 여기만 열고 지방만 나와서 끝이 아니라 지방을 나오게 하지 않고 그거를 타고 들어가요. 지방을 타고 쭉 끝까지 들어가서 그 눈물 고랑 인대 있는 데까지 접근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인대가 붙어있는 근육이 이제 근막 형태로 인대를 이루면서 뼈에 붙어있는단 말이에요. 골막에. 그럼 그거를 다시 열어서 박리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밑에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속을 통해서. 그럼 내려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지방 주머니 경막을 열어서 지방을 하나하나 풀어 내린 다음에 그거를 아래쪽으로 하나씩 내려서 골막에다가 실로 직접 다 고정을 해줘요. 적어도 한 4-5군데 정도 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열려있던 경막을 다시 내려서 고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고 올라오는 지방을 딱 잘라주는 거랑 이렇게 내리는 거랑 이 비교가 되겠어요. 수술 시간이 2-3배가 걸리는데. 그러니까 눈밑지방 제거만 하던 사람들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기가 사실 처음에는 조금 엄두가 안 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제거만 엄청 많이 하다가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제가 경과를 보다 보면 이거 고랑을 풀어야 되겠다. 이거 고랑이 계속 남거든요. 블록한 건 좋아졌지만 고랑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거는 안 되겠구나. 물론 제거를 하고 저는 이제 경막을 고정까지는 다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걸 풀어야겠구나. 근데 풀려면 내려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다 열지?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하다 보면 결국은 할 수 있게 돼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엄청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수술은 눈밑지방 재배치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수술이에요. 위에 거를 내려주기까지 하니까 꺼진 데를 메꾸고 위에 건 줄이는, 눈밑지방 제거는 그냥 위에 거만 줄이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안검 수술을 할 때도 재배치를 하지 않고 제거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배치가 훨씬 좋고 물론 제거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바깥쪽 그런 지방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제거보다는 당연히 재배치가 좋은 수술이고 다만 어떤 수술이든지 그렇겠지만 정확하게 원칙대로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나는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지방 재배치 하는 것대로 다 안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 효과를 기대해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둘 다 정확하게 수술이 됐을 때 비교해야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눈밑지방 제거보다는 재배치가 더 효과가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배치를 한다 그래서 재발이 더 생기거나 제거를 한다 그래서 재발이 안 된다 이런 거랑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발 확률 없는 눈밑지방 제거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